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뭐 운동과 식사량이 어쩌면 그 사람의 현재 비만한 어떤 항상성에 미친 영향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좀 화두 하나를 좀 꺼내려고 왔어요. 이제는 이 사회가 좀 비만인들에 대해서 비만 낙인을 좀 없애자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뭐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아니고 옛날부터. 네, 지난 2020년 아주 저명한 이제 학술지인데 네이처 메디슨에 이제야말로 우리가 좀 이 사회에 아주 뿌리 깊게 박힌 이 체중에 대한 낙인을 좀 끝내자라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공동 선언문이 실렸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해요. 이런 학술지에 이런 공동 선언문이 실린다는 게. 그렇죠. 보통은 뭐 연구 논문이라던가 그렇죠,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는 잡지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비만인 분들이 아주 정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사회적 낙인에 직면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회 실제로.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종종 뭐 직장이나 교육 그리고 심지어 의료 환경에서도 아주 다양한 차별을 받는다는 거고 이런 다양한 연구들에 또 따르면은 비만 낙인에 직면한 비만인들이 신체적, 정신적인 정말 피해를 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낙인의 영향 때문에 비만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생겨서 더 문제가 된다. 비만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이런 낙인은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이게 어떤 도를 넘었었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선언문이 실리게 된 거예요. 실제로 2000년대 이후로 정말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우리 몸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가 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어렵구나 라는 쉽지 거를 않죠, 사실. 우리 사회가 알게 됐고 비만 낙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과거의 관점으로 이제 비만을 보고 있어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잘못된 인식들, 잘못된 처방들을 자꾸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일까요? 이게 비만 낙인에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 비만인 사람들은 게으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의사들의 어떤 처방이나 이런 걸 잘 따르지 않는다. 의지력이 약하다. 비만은 그냥 우리가 좀 덜 먹고 운동하고. 더 움직이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그거를 하지 않아서 나보다 더 게을러가지고 비만하다. 이런 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깔고 있어서 공공연한 차별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생명이라는 거에 가장 강력한 힘이 항상성이거든요.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또 세포나 생명체는 나를 유지할 수 있어야 생명을 유지해요. 이거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강력한 힘이거든요. 이걸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그 날씬한 상태가 기준이고 이미 좀 비만한, 질병적으로 비만하신 분들은 그 상태가 그 항상성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연구를 해볼수록 그 상태의 기준을 만드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유전적인 요인, 어떤 식욕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적인 요소, 그리고 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몸의 어떤 흡수를 조절하는 어떤 장내 미생물들,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뭐 운동과 식사량이 어쩌면 그 사람의 현재 비만한 어떤 항상성에 미친 영향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환경적인 영향보다, 요인보다는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기질적인, 유전적인 원인이 더 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건 좀 되게 놀랍네요. 되게, 본인이 조절할 수 없는 요인들 중에 일부는 또 나이가 들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좀 변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단하게 이게 접근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걸 알게 됐냐면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봐보니까 비만한 사람이 이런 프레셔에 의도적으로 과도한 식사량과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빼려고 하면은 우리 몸이 강렬하게 저항을 해요. 왜냐면 바뀌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죠. 항상성을 가지고. 우리 몸한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체중을 빼는 게 더 안전해 라고 설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우리 몸의 항상성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냥 우리 몸은 그 항상성이 깨지니까 당연히 기초대사율은 떨어지고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은 더 낮아지고 식욕을 촉진시키는 호르몬들이 올라가고 또 어떤 게 올라가냐면은 어떤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얻는 쾌감?
쾌락 반응이 있거든요. 예. 사실 마약에 중독되거나 어떤 중독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그 의지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렵지. 음식이 주는 쾌락 반응이 엄청나게 올라가. 보상 반응이 되게 커지는 거구나. 보상 반응이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을 물거품되게 만드는 게 네. 몸의 작용으로 이루어. 그렇죠. 아, 특히 뭐 잘못된 영양 설계 그리고 이제 뭐 장기적인 전략 없이 급격히 빼게 되면은 오히려. 몸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쌓이면서 체중이 좀 찌는 사람들이 식사량이 늘어나는 걸 또 조사해본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몰라요. 자기는 똑같이 먹었다고 인지를 하는데도 먹는 양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충동과 그리고 그 쾌락 반응 때문에 폭식을 하게 되고 오히려 체중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기초대사율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살이 찌게 되는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고 이런 비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의지로 살을 빼려고 했던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좀 참담했던 결과 중 하나가 결과가 좋지 않았구나. 오히려 장기적으로 2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던 그룹에 비해서 정말 자기 의지로 다이어트를 식사 조절하면서 빡세게 했던 사람들이 체중이 나중에 더 쪄 있는 그런 결과들을 같은 체중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결과들이 있었어요. 와, 그러면 어쨌든 비만 낙인, 이 스티그마를 없애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좀 깨닫긴 했는데 그러면 절망적인, 약간 비관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전략을 가져야 되는? 일단은 우리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언론도 그렇고 쉽지 않을 것 같아. 공중보건 캠페인도 이런 비만에 대한 좀 이해 없이 약간 이게 뭐 식이 조절과 의지만으로 된다라는 그렇죠. 이게- 광고 보면은 네. 약간 이렇게 풍채 좋은 사람이 이렇게 뭐 메고 운동하거나 뭐 먹는 걸 줄인다거나 그래서 뺄 수 있다는 것처럼 공익 광고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비만 낙인을 좀 조장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의료인들도 굉장히 문제인 게 전문가들도 굉장히 문제고요. 비만인들이 사실 따라오면서 이렇게 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사실 비만 자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병적인 비만은 사망률도 올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는 그렇죠. 질환인데 모든 만성 질환들은 원래 병원에 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쵸, 그리고 그쵸.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포기. 중간에 포기하거나 치료 받지 않는 사람들이 원래 많아요. 근데 뭔가 비만한 그렇죠. 분들은 더 그럴 거라고 좀 그렇죠. 편견들이 그렇죠. 아. 근데 우리가 항상 만성질환 환자분들, 뭐 고혈압, 당뇨병, 뭐 골다공증 이런 분들이 치료를 중간에 이탈하시는 거는 치료 수능도라고 우리가 문제를 인식을 그렇지. 하고 치료 수능도라고 이 생각하지. 수능도를 올리기 위해서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비만이신 분들이 병원에 오다가 오지 않게 되면은 그분은 살 뺄 의지가 없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그분은 뭐 그럴 게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것들이 또 그분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것도 우리가 질병으로 좀 접근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에 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보살펴주고 적절한 뭐 필요한 경우엔 약물이라든지 뭐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경과 관찰을 하면서 네. 이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만이란 질병과 싸워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인 인식, 언론, 전문가들의 어떤 이런 비만인 분들을 바라보는 태도에 좀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먼저 비만 낙인이 좀 없어져야 2차적인 문제들이 안 생겨요. 어떤 이게 게 있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그분들이 실제로 느껴요. 사회생활에도 좀 더 위축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사람은 느껴요. 그리고 그렇겠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문제 생기고 우울증 같은 것도 쉽게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비만 자체보다 이제 이후에는 체중 낙인으로 나는 비만 스트레스 이걸로 인해서 식이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인구의 한 10% 정도 된다. 엄청 많구나. 라는 이제 이런 보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비만도 우리가 좀 이렇게 질병으로 보고 적절한 영양 설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게 내가 지금 체중은 빠지지만 네가 대사적으로 그리고 네가 필요한 호르몬들을 만들 수 있는 적정량의 이런 영양소들은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한테 그런 시그널을 줘야 우리 몸이 지금을 위기 상태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런 갈망들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우리 몸의 항상성이 이렇게 좀
조금 또 변화할 때까지 굉장히 장기간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적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 걸리겠네 이게 기준이 바뀌는 거. 네, 만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비만인 분들도 이제 뭐 본인의 의지 부족이나 나약하다 그리고 어떤 뚜렷한 성과가 없어도 뭐 혼자서만 괴로워하지 않고 진짜 적절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되게 맞아요.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만의 이게 뭐 의지만으로 환경만으로 되는 게 아니면 혼자서 하기 어려운 거니까. 진짜 뭐 약물 치료라던가 뭐 주사 치료라던가 이런 도움들이 네.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원래 모든 만성 질환이 그래요. 당뇨병도 처음에는 뭐 생활 습관 조절을 해보자고 하고 거기에서 개선이 없으면 어떤 약물의 개입이 필요하고 약물의 개입도 뭐 한 사람마다 맞는 약물이 다를 수가 그럼요.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를 만나고 그리고 어떤 영양 설계나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실 시작을 해야 돼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래서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만인 상태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또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질병이라고 해서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내가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편견을 가진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 네, 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편견을 가지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우리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 병을 또 감추려고 고생을 하거나 이 병에 대한 어떤 색안경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치. 우리도 노력을 하고 맞아요. 그런 이제 시선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만인 분들도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치료를 받고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좀 비만 낙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고요. 또 다양한 좀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비만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네요. 네네. 그래서 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노력하고 전문가 뭐 저희도 이렇게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